산책을 듣는 시간. (4월달을) 눈부시게 수놓았던 벚꽃들이 지나고 나니 이제 거리마다 아기 손바닥만한 철쭉이 눈길을 사로잡네요. 특히 월드컵 경기장 철쭉은 매년 흰색, 분홍색, 주황색이 동시에 피어 무지개의 다리처럼 철쭉의 자태를 뽐내지요. 여러분,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내가 그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지 못하면 그 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꽃의 아름다움을 채울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안녕하세요. 산책을 듣는 시간의 낭독자 오로라예요. 산책을 듣는 시간은 순 FM 96.3MHz 목요일 오전 9시에 여러분을 찾아가는 라디오 방송으로 한 권의 책을 선택해서 낭독해 드릴 거예요. 산책을 듣는 시간을 들으시면서 나의 마음속으로 천천히 산책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어린 왕자 10장에서 19장까지 낭독해 드렸어요. 어린 왕자가 드디어 지구에 도착했는데 자신만 가지고 있는 줄 알았던 소중한 장미가 5,000송이나 피어있는 것을 보고 상심해서 풀숲에 엎드려 울지요. 하지만 여우를 만나고 여우가 길들인다는 것에 관해 말해주죠. 누군가 길들인다면 서로에게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라는. 저는 이 대목을 참 좋아하는데요. 길들인다는 것은 서로를 알아가면서 친구가 되는 과정이 아닐까요? 실제로도 친구가 되려면 함께 먹고 마시고 노는 시간들이 많이 필요하지요. (20장) 그리하여 어린 왕자는 모래와 바위와 눈 가운데를 오랫동안 걷고 난 끝에 드디어 길을 하나 발견했다. 그런데 길들이란 모두 사람들 있는 곳으로 통하는 법이다. 안녕? 그가 말했다. 그것은 장미가 만발한 정원이었다. 안녕? 장미꽃들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모두 그의 꽃과 쏙 빼닮은 것들이었다. 너희들은 누구니? 깜짝 놀란 어린 왕자가 그들에게 물었다. 우리는 장미꽃들이야. 장미꽃들이 말했다. 아, 그래? 그러자 어린 왕자는 자신이 아주 불행하게 느껴졌다. 이 세상에 자기와 같은 꽃은 하나뿐이라고 그의 꽃은 그에게 말해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정원 하나 가득히 그와 똑같은 꽃들이 5,000송이는 되는 게 아닌가. 괄호 열고 내 꽃이 이걸 보면 몹시 상심할 거야. 괄호 닫고 하고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괄호 열고 기침을 지독히 대면서 창피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죽는 신용을 할 거야. 그럼 난 간호해주는 척하지 않을 수 없겠지? 그러지 않으면 내게 죄책감을 주려고 정말로 죽어버릴지도 몰라. 괄호 닫고 그리고 그는 이렇게도 생각했다. 괄호 열고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꽃을 가졌으니 부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가진 꽃은 그저 평범한 한 송이 꽃일 뿐이야. 그중 하나는 영영 불이 꺼져버렸는지도 모를 내 무릎까지 오는 세 개의 화상과
그 꽃으로 내가 굉장히 위대한 왕자가 될 수는 없어. 괄호 닫고. 그래서 그는 풀숲에 엎드려 울었다. 21장. 여우가 나타난 것은 바로 그때였다. 안녕? 여우가 말했다. 안녕? 어린 왕자는 공손히 대답하고 몸을 돌렸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난 여기 사과나무 밑에 있어. 좀 전에 그 목소리가 말했다. 너는 누구지? 넌 참 예쁘구나.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난 여우야. 여우가 말했다. 이리 와서 나와 함께 놀아. 난 정말로 슬프단다. 어린 왕자가 제의했다. 난 너와 함께 놀 수 없어. 여우가 말했다. 나는 길들여져 있지 않으니까. 아, 미안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러나 잠깐 생각해 본 후에 그는 다시 말했다. 길들인다는 게 뭐지? 너는 여기 사는 애가 아니구나. 넌 무얼 찾고 있니? 여우가 물었다. 난 사람들을 찾고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길들인다는 게 뭐지? 사람들은 소총을 가지고 있고 사냥을 하지. 그게 참 곤란한 일이야. 그들은 병아리들도 길러.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지. 너 병아리를 찾니? 여우가 물었다. 아니야, 난 친구들을 찾고 있어. 길들인다는 게 뭐지?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건 너무 잘 잊혀지고 있는 거지. 그건 관계를 만든다는 뜻이야. 여우가 말했다. 관계를 만든다고? 그래. 여우가 말했다. 넌 아직은 나에겐 수많은 다른 소년들과 다를 바 없는 한 소년에 지나지 않아. 그래서 난 너를 필요로 하지 않고 난 너에겐 수많은 다른 여우와 똑같은 한 마리 여우에 지나지 않아. 하지만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나는 너에겐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야. 차츰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 어린 왕자가 말했다. 꽃 한 송이가 있는데 그 꽃이 나를 길들인 걸 거야. 그럴지도 모르지. 여우가 말했다. 지구에는 온갖 것들이 다 있으니까. 아, 아니야. 그건 지구에서가 아니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여우는 몹시 궁금한 기색이었다. 그럼 다른 별에서의? 그래. 그 별엔 사냥꾼들이 있지? 아니, 없어. 그거 참 이상하군. 그럼 병아리는? 없어. 이 세상엔 완전한 데라고는 없군. 여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여우는 하던 이야기로 다시 말머리를 돌렸다. 내 생활은 단조롭단다. 나는 병아리를 쫓고 사람들은 나를 쫓지. 병아리들은 모두 똑같고 사람들도 모두 똑같아. 그래서 난 좀 심심해.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환히 밝아질 거야. 다른 모든 발자국 소리와 구별되는 발자국 소리를 나는 알게 되겠지. 다른 발자국 소리들은 나를 땅 밑으로 기어들어가게 만들 테지만 너의 발자국 소리는 땅 밑 굴에서 나를 밖으로 불러낼 거야. 그리고 저길 봐. 저기 밀밭이 보이지? 난 빵은 먹지 않아.
밀은 내겐 아무 소용도 없는 거야. 밀밭은 나에게 아무것도 생각나게 하지 않아. 그건 서글픈 일이지. 그런데 너는 금빛 머리카락을 가졌어. 그러니 네가 날 길들인다면 정말 근사할 거야. 밀은 금빛이니까 나에게 너를 생각나게 할 거거든. 그럼 난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 바람 소리를 사랑하게 될 거야. 여우는 입을 다물고 어린 왕자를 오래오래 쳐다보더니 부탁이야. 나를 길들여줘. 하고 말했다. 그래, 나도 그러고 싶어. 어린 왕자는 대답했다. 하지만 내겐 시간이 많지 않아. 친구들을 찾아내야 하고 알아볼 일도 많아. 우리가 길들이는 것만은 알 수 있는 거란다? 여우가 말했다. 사람들은 이제 아무것도 알 시간이 없어졌어. 그들은 상점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사거든. 그런데 친구를 파는 상점은 없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친구가 없는 거지. 친구를 가지고 싶다면 나를 길들여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어린 왕자가 물었다. 참을성이 있어야 해. 여우가 대답했다. 우선 내게서 좀 떨어져서 이렇게 풀숲에 앉아 있어. 난 너를 곁눈질해 볼 거야. 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말은 오해의 근원이지. 날마다 넌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앉을 수 있게 될 거야. 다음 날 다시 어린 왕자는 그리로 갔다. 언제나 같은 시각에 오는 게 더 좋을 거야. 여우가 말했다. 이를테면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갈수록 난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4시에는 흥분해서 안절부절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알게 되겠지? 아무 때나 오면 몇 시에 마음을 곱게 단장을 해야 하는지 모르잖아. 의식이 필요하거든? 의식이 뭐야?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것도 너무 자주 잊혀지고 있는 거야. 여우가 말했다. 그건 어느 하루를 다른 날들과 다르게 만들고 어느 한 시간을 다른 시간들과 다르게 만드는 거지. 예를 들면 내가 아는 사냥꾼들에게도 의식이 있어. 그들은 목요일이면 마을의 처녀들과 춤을 추지. 그래서 목요일은 신나는 날이지. 난 포도밭까지 산보를 가고 사냥꾼들이 아무 때나 춤을 추면 하루하루가 모두 똑같이 되어버리잖아. 그럼 난 하루도 휴가가 없게 될 거고. 그래서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였다. 출발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여우는 말했다. 난 울 것만 같아. 그건 네 잘못이야. 나는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널 길들여주길 네가 원했잖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건 그래. 여우의 말이었다. 한데 넌 울려고 그러잖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 정말 그래. 여우가 말했다. 그러니 넌 이익 본 게 아무것도 없잖아. 이익 본 게 있지. 밀밭의 색깔 때문에 말이야. 여우가 말했다. 잠시 후 그가 다시 말을 이었다. 장미꽃들을 다시 가서 봐. 너는 너의 장미꽃이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이라는 걸 깨닫게 될 거야. 그리고 내게 돌아와서 작별 인사를 해줘. 그러면
내가 내게 한 가지 비밀을 선물할게. 어린 왕자는 장미꽃을 보러 갔다. 너희들은 나의 장미와 조금도 닮지 않았어. 너희들은 아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들에게 그는 말했다. 아무도 너희들을 길들이지 않았고 너희들 역시 아무도 길들이지 않았어. 너희들은 예전에 내 여우와 같아. 그는 수많은 다른 여우들과 꼭 같은 여우일 뿐이었어. 하지만 내가 그를 친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여우야. 그러자 장미꽃들은 어쩔 줄 몰라 했다. 너희들은 아름답지만 텅 비어 있어. 그가 계속 말했다. 누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수 없을 테니까. 물론 나의 꽃은 지나가는 행인에겐 너희들과 똑같이 생긴 것으로 보이겠지. 하지만 그 꽃 한 송이는 내게는 너희들 모두보다도 더 중요해. 내가 그에게 물을 주었기 때문이지. 내가 병풍으로 보호해 준 것은 그 꽃이기 때문이지. 내가 벌레를 잡아준 것, 괄호 열고, 나비 때문에 2-3마리 남겨둔 것 말고, 괄호 닫고, 또 그 꽃이기 때문이지. 불평을 하거나 자랑을 늘어놓는 것을, 또 때로는 말없이 침묵을 지키는 것을 내가 귀 기울여 준 것도 그 꽃이기 때문이지. 그건 내 꽃이기 때문이지. 그리고 그는 여우에게로 돌아갔다. 안녕, 그가 말했다. 안녕, 여우가 말했다. 내 비밀은 이런 거야. 그것은 아주 단순하지. 오로지 마음으로만 보아야 잘 보인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단다.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단다. 잘 기억하기 위해 어린 왕자가 되뇌었다. 너의 장미꽃을 그토록 소중하게 만드는 건 그 꽃을 위해 네가 소비한 그 시간이란다. 내가 내 장미꽃을 위해 소비한 시간이란다. 잘 기억하기 위해 어린 왕자가 말했다. 사람들은 그 진리를 잊어버렸어. 여우가 말했다. 하지만 넌 그것을 잊으면 안 돼. 너는 네가 길들인 것에 언제까지나 책임이 있게 되는 거지. 너는 네 장미에 대해 책임이 있어. 나는 장미에 대해 책임이 있어. 잘 기억하기 위해 어린 왕자는 되뇌었다. (22장)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철도의 전철수가 말했다. 여기서 뭘 하고 있어? 어린 왕자가 물었다. 한 꾸러미에 1000여 명씩 되는 기차 손님들을 꾸러미별로 가려내고 있어. 그들을 싣고 가는 기차들을 어느 때는 오른쪽으로, 어느 때는 왼쪽으로 보내는 거지. 전철수가 말했다. 불을 환히 밝힌 급행열차 한 대가 천둥처럼 소리를 내며 조종실을 뒤흔들었다. 저 사람들은 몹시 바쁘군. 그들은 뭘 찾고 있지? 어린 왕자가 물었다. 기관사 자신도 몰라. 전철수가 말했다. 그러자 반대 방향에서 2번째 불을 밝힌 급행열차가 소리를 냈다. 그들이 벌써 돌아오는 거야? 어린 왕자가 물었다. 아까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지. 서로 엇갈리는 거지. 그들은 있던 곳에서 만족하지 않았나 보지? 어린 왕자가 물었다. 사람들은 그들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만족하지 않는단다. 전철수가 말했다. 그러자 3번째의 불을 밝힌 급행열차가 우렁차게 달려왔다. 저 사람들은 먼저 번 승객들을 쫓아가고 있는 거야?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들은 아무것도 쫓아가고 있지 않아. 전철수가 말했다. 그들은 저 속에서 잠들어 있거나 아니면 하품을 하고 있어. 오직 어린아이들만이
유리창에 코를 납작대고 있을 뿐이지. 어린 아이들만이 자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들은 누더기 같은 인형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그것은 그들에겐 아주 중요한 게 되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아가면 어린아이들은 울지. 아이들은 행복하군. 전철수가 말했다. 23장.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장사꾼이 말했다. 그는 목마름을 가라앉혀주는 새로 나온 알약을 파는 사람이었다. 일주일에 하나씩 먹으면 마시고 싶은 욕망을 영영 느끼지 않게 되는 약이었다. 왜 그걸 팔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건 시간을 굉장히 절약해 주거든. 전문가들이 계산을 해보았어. 매주 53분씩 절약하게 되는 거야. 장사꾼이 말했다. 그 53분으로 뭘 하지? 하고 싶은 걸 하지. 괄호 열고, 만일 나에게 마음대로 사용할 53분이 있다면 샘을 향해 천천히 걸어갈 텐데. 괄호 닫고 하고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24장. 사막에서 비행기가 고장을 일으킨 지 8일째 되는 날이었다. 나는 비축해두었던 물의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을 마시며 장사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내 체험담은 참 아름답구나. 하지만 난 아직도 비행기를 고치지 못했어. 마실 거라고는 없고 샘을 향해 천천히 걸어갈 수만 있다면 나도 행복하겠다 라고 말했다. 내 친구 여우는 그가 말했다. 꼬마 친구야, 여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야. 왜? 목이 말라 죽게 되었으니까 말이야. 그는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렇게 대답했다. 죽어간다 할지라도 한 친구를 가지고 있다는 건 좋은 일이야. 난 여우 친구가 있었다는 게 기뻐. 괄호 열고,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을 못하는군. 괄호 닫고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는 배고픔도 갈증도 느끼지 않고 있었다. 햇빛만 조금 있으면 그에겐 충분했다. 그런데 그가 나를 바라보더니 내 마음을 안다는 듯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나도 목이 말라. 우물을 찾으러 가. 나는 소용없다는 몸짓을 했다.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에서 무턱대고 우물을 찾아 나선다는 건 당치도 않은 짓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몇 시간 동안을 말없이 걷고 나니 밤이 내리고 별들이 불을 밝히기 시작했다. 갈증 때문에 나는 열이 조금 나고 있었으므로 그 별들이 마치 꿈속에서처럼 시야에 들어왔다. 어린 왕자의 말이 내 기억 속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너도 목이 마르니? 내가 물었다. 하지만 그는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만 말했다. 물은 마음에도 좋은 것일 수 있는데. 나는 그의 대답을 이해하지 못했으나 잠자코 있었다. 그에게 질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는 지쳐 있었다. 그는 앉았다. 나도 그의 곁에 앉았다. 그러자 잠시 침묵을 지키던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별들은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한 송이 꽃 때문에. 나는 그렇지 하고 대답하고는 말없이 달빛 아래서 주름처럼 펼쳐져 있는 모래의 둔덕들을 바라보았다. 사막은 아름다워. 그가 다시 말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나는 언제나 사막을 사랑해왔다. 사막에서는 모래 둔덕 위에 앉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무엇인가 침묵 속에서 빛나는 것이 있는 것이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어딘가에 샘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지. 어린 왕자가 말했다. 사막의 그 신비로운 빛남이 무엇인가를 나는 문득 깨닫고
흠칫 놀랐다. 어린 시절 나는 해묵은 낡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집에는 보물이 감춰져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것을 찾으려 든 사람도 아마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 보물로 하여 그 집 전체는 매력에 넘쳐 있었다. 우리 집은 저 가장 깊숙한 곳에 보물을 감추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 집이건 별이건 혹은 사막이건 그들을 아름답게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지. 내가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아저씨가 나의 여우와 같은 의견이어서 기뻐. 그가 말했다. 어린 왕자가 잠이 들었으므로 나는 그를 안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나는 감동되어 있었다. 부서지기 쉬운 어떤 보물을 안고 가는 느낌이었다. 마치 이 지구에는 그보다 더 부서지기 쉬운 게 없는 듯한 느낌까지 들었다. 창백한 이마, 감겨있는 눈, 바람결에 나부끼는 머리카락을 달빛 아래에서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괄호 열고, 여기 보이는 건 껍질뿐이야.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괄호 닫고. 방싯 열린 그의 입술이 보일 듯 말 듯 미소를 띠고 있었으므로 나는 또 생각했다. 괄호 열고, 이 잠든 어린 왕자가 나를 이토록 몹시 감동시키는 것은 꽃 한 송이에 대한 그의 성실성. 그가 잠들어 있을 때에도 램프의 불꽃처럼 그의 마음속에서 빛나고 있는 한 송이 장미꽃의 모습이야. 괄호 닫고. 그러나 그가 더욱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는 집착이 들었다. 램프의 불은 잘 보호해 주어야 한다. 한 줄기 바람에도 그것은 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렇게 걸어가다가 나는 동틀 무렵에 우물을 발견했다. 25장. 사람들은 급행열차에 올라타지만 그들이 찾으러 가는 게 무엇인지 몰라. 그래서 초조해하며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래도 소용없는데. 우리가 도달한 우물은 사하라의 우물과는 달랐다. 사하라의 우물은 그저 모래에 파놓은 구멍 같은 것이다. 그 우물은 마을 우물과 흡사했다. 그러나 그곳엔 마을이라고는 없었다. 그리하여 나는 꿈을 꾸는 게 아닌가 싶었다. 이상하군. 내가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모든 게 갖추어져 있잖아. 도르래, 물통, 밧줄. 그는 웃으며 줄을 잡고 도르래를 잡아당겼다. 그러자 도르래는 바람이 오랫동안 잠을 자고 있을 때 낡은 풍차가 삐걱거리듯 그렇게 삐걱였다. 들리지? 어린 왕자가 말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게 하자. 이 우물이 노래를 하잖아. 나는 그에게 힘든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았다. 내가 할게. 내가 말했다. 너에겐 너무 무거워. 천천히 나는 두레박을 우물 둘레의 돌까지 들어 올렸다. 나는 그것을 돌 위에 떨어지지 않게 올려놓았다. 내 귀에는 도르래의 노랫소리가 아직도 쟁쟁하게 울렸고 아직도 출렁이고 있는 물 속에서는 햇살이 일렁이는 게 보였다. 이 물을 마시고 싶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물을 좀 줘. 그러자 나는 그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를 깨달았다. 나는 두레박을 그의 입술로 가져갔다. 그는 눈을 감고 물을 마셨다. 축제처럼 즐거웠다. 그 물은 필경, 음료와는 다른 어떤 것이었다. 그것은 별빛 아래서의 행진과 도르래의 노래와 내 두 팔의 노력으로 태어난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선물을 받았을 때처럼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 내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과
자정미사의 음악과 사람들의 미소의 부드러움이 내가 받는 선물을 마냥 황홀한 것으로 만들어 주었었다. 아저씨 별의 사람들은 한 정원 안에 장미꽃을 5,000송이나 가꾸지만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들이 찾는 것을 거기서 발견하지 못해. 그래, 발견하지 못한단다. 내가 대답했다. 그렇지만 그들이 찾는 것은 단 한 송이의 꽃이나 물 한 모금에서 발견될 수도 있어. 물론이지. 내가 대답했다. 그러자 어린 왕자가 덧붙였다. 그러나 눈은 보지를 못해. 마음으로 찾아야 해. 나도 물을 마시고 난 후였다. 편히 숨을 쉴 수가 있었다. 해가 돋으면 모래는 꿀빛깔을 띈다. 나는 그 꿀빛깔에도 행복했다. 괴로워할 필요가 어디에 있었겠는가. 약속을 지켜줘야 해. 어린 왕자가 내게 살며시 말했다. 그는 다시 내 옆에 앉아 있었다. 무슨 약속? 약속했잖아. 양에게 굴레를 씌워준다고. 난 그 꽃에 책임이 있어. 나는 끄적거려 두었던 그 그림을 포켓에서 꺼냈다. 어린 왕자는 그림들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가 그린 바오밥 나무들은 뿔 비슷하게 생겼어. 아, 그래? 바오밥 나무 그림에 대해 난 몹시 우쭐해 있지 않았던가. 여우는 귀가 뿔 비슷하고 너무 기다랗고. 그러고는 그는 또 웃었다. 너는 너무 심하구나. 나는 속이 베거나 안 베거나 하는 보아 구렁이밖에 못 그린다니까. 아, 괜찮아. 아이들은 알고 있으니까. 그가 말했다. 나는 그래서 연필로 굴레를 그렸다. 그 굴레를 어린 왕자에게 주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느낌이었다. 네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그러나 그는 그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내가 지구에 떨어진 지도 내일이면 돌이야. 그리고는 잠시 묵묵히 있던 그가 다시 말을 이었다. 바로 이 근처에 떨어졌었어. 그는 얼굴을 붉혔다. 그러자 왠지 모르게 나는 또다시 야릇한 슬픔이 솟구쳤다. 그런데도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그럼 일주일 전 내가 너를 알게 된 날 아침 사람 사는 고장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여기서 네가 혼자 걷고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구나. 떨어진 지점으로 돌아가고 있어? 어린 왕자는 다시 얼굴을 붉혔다. 그래서 머뭇거리며 나는 말을 이었다. 아마 돌이 되어서 그런 거겠지? 어린 왕자는 또 얼굴을 붉혔다. 그는 묻는 말에 결코 대답하진 않았으나 얼굴을 붉힌다는 것은 그렇다는 뜻이 아닌가. 아, 난 두려워지는구나. 그런데 그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아저씨는 이제 일을 해야 해. 아저씨 기계로 돌아가. 난 여기서 아저씨를 기다리고 있을게. 내일 저녁에 돌아와. 하지만 나는 안심이 되지 않았다. 여우 생각이 났다. 길들여졌을 때는 좀 울게 될 염려가 있는 것이다. 26장. 우물이 있는 쪽에는 폐허가 된 해묵은 돌담이 있었다. 다음 날 저녁, 일을 하고 돌아오면서 보니 어린 왕자가 그 위에 앉아 다리를 늘어뜨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게 들렸다. 생각나지 않니? 정확히 여기는 아니야. 그가 다시 대꾸를 하는 걸로 미루어 또 다른 목소리가 그에게 대답하는 듯 했다. 아니야. 날짜는 맞지만 장소는 여기가 아니야. 나는 담벽을 향해 걸어갔다.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없는데도 어린 왕자는 다시 대꾸를 하고 있었다. 물론이지.
모래 위에 내 발자국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가서 봐. 거기서 날 기다리면 돼. 오늘 밤 그리로 갈게. 나는 담벽에서 20m쯤 되는 거리에 있었는데 여전히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내 독은 좋은 거니? 틀림없이 날 오랫동안 아프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지? 나는 가슴이 두근거려 우뚝 멈춰섰다. 아무래도 무슨 이야기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럼 이제 가봐. 내려갈 테야. 그가 말했다. 그래서 나도 담벼 밑으로 시선을 내려들어 보다가 기겁을 하고 말았다. 거기에는 30초 만에 사람에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 노란 뱀 하나가 어린 왕자를 향해 몸을 꼿꼿이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권총을 꺼내려고 호주머니를 냅다 뒤지며 나는 막 뛰어갔다. 그러나 내 발자국 소리에 뱀은 모래 속으로 스르르 물줄기 찾아들듯 미끄러져 들어가더니 가벼운 금속성 소리를 내며 돌들 사이로 조금도 허둥대지 않고 교묘히 몸을 감추어 버렸다. 나는 담밑까지 이르러 눈처럼 새하얘진 나의 어린 왕자를 간신히 품에 받아 안을 수 있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지? 이젠 뱀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나는 그가 밤낮 없이 목에 두르고 있는 그 금빛 머플러를 풀렀다. 관자놀이에 물을 적시고 물을 마시게 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에게 무어라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는 나를 진지한 빛으로 바라보더니 내 목에 두 팔을 감았다. 카빈총에 맞아 죽어가는 새처럼 그의 가슴이 뛰는 것이 느껴졌다. 아저씨가 기계 고장을 고치게 돼서 기뻐. 아저씨는 이제 집에 돌아가게 됐지? 그걸 어떻게 알지? 천만 뜻밖의 고장을 고치는 데 성공했다는 걸 그에게 알리려던 참이 아니었던가. 그는 내 물음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이렇게 덧붙였다. 나도 오늘 집으로 돌아가. 그러더니 쓸쓸히 내가 갈 길이 훨씬 더 멀고 훨씬 더 어려워. 무엇인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를 어린 아기처럼 품 안에 꼭 껴안았다. 그런데도 내가 붙잡을 사이도 없이 그는 깊은 시면 속으로 곧장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그는 물끄러미 아득한 곳을 바라보는 듯한 심각한 눈빛이었다. 나에겐 아저씨가 준 양이 있어. 그리고 그 양을 위한 상자도 있고 굴레도 있고. 나는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 그가 조금씩 몸이 더워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넌 겁이 났었지? 그가 무서워하고 있었던 건 틀림없었다. 그러나 그는 부드럽게 웃었다. 오늘 저녁엔 더 무서울 거야. 영영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에 나는 다시금 눈앞이 아찔해졌다. 그 웃음소리를 영영 다시 들을 수 없게 되리라는 생각이 견딜 수 없는 일임을 나는 문득 깨달았다. 그것은 나에게는 사막의 샘 같은 것이었다. 내 웃음소리를 다시 듣고 싶어.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오늘 밤으로 꼭 1년째가 돼. 나의 별이 내가 작년 이맘때 떨어져 내린 그 장소 바로 위쪽에 있게 될 거야. 그 뱀이니 만날 약속이니 별이니 하는 이야기는 모두 못된 꿈 같은 거 아니니? 그러나 그는 내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말했다.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물론이지. 꽃도 마찬가지야. 어느 별에 사는 꽃 한 송이를 사랑한다면 밤에 하늘을 바라보는 게 감미로울 거야. 별들마다 모두 꽃이 필 테니까. 물론이지. 물도 마찬가지야. 아저씨가 내게 마시라고 준 물은 음악 같은 것이었어. 도르래와 밧줄 때문에. 기억하지?
물맛이 참 좋았지. 그래. 밤이면 별들을 바라봐. 내 별은 너무 작아서 어디 있는지 지금 가르쳐 줄 수가 없어. 그 편이 더 좋아. 내 별은 아저씨에게는 여러 별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그럼 아저씨는 어느 별이든지 바라보는 게 즐겁게 될 테니까. 그 별들은 모두 아저씨 친구가 될 거야. 그리고 아저씨에게 내가 선물을 하나 하려고 해. 그는 다시 웃었다. 아, 예, 그 웃음소리가 난 좋다. 그게 바로 내 선물이 될 거야. 그건 물도 마찬가지야. 무슨 뜻이지? 사람들에 따라 별들은 서로 다른 존재야. 여행하는 사람에겐 별은 길잡이지. 또 어떤 사람들에겐 그저 조그만 빛일 뿐이고, 학자인 사람에게는 연구해야 할 대상이고, 내가 만난 사업가에겐 금이지. 하지만 그런 별들은 모두 침묵을 지키고 있어. 아저씨는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별들을 가지게 될 거야. 무슨 뜻이니? 밤에 하늘을 바라볼 때면 내가 그 별들 중에 하나에 살고 있을 테니까. 내가 그 별들 중에 하나에서 웃고 있을 테니까. 모든 별들이 다 아저씨에겐 웃고 있는 듯이 보일 거야. 아저씨는 웃을 줄 아는 별들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저씨의 슬픔이 가셨을 때는 괄호 열고, 언제나 슬픔은 가시게 마련이니까 괄호 닫고, 나를 안 것을 기뻐하게 될 거야. 아저씨는 언제까지나 나의 친구로 있을 거야. 나와 함께 웃고 싶을 거고, 그래서 이따금 그저 괜히 창문을 열게 되겠지. 그럼 아저씨 친구들은 아저씨가 하늘을 바라보며 웃는 걸 보고 꽤나 놀랄 테지? 그러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줘. 그래, 별들을 보면 언제나 웃음이 나오거든. 그들은 아저씨가 미쳤다고 생각하겠지? 난 그럼 아저씨에게 못할 짓을 한 셈이 되겠지. 그러고는 그는 다시 웃었다. 별들이 아니라 웃을 줄 아는 조그만 방울들을 내가 아저씨에게 잔뜩 준 셈이 되는 거지. 그리고 그는 또 웃었다. 그러더니 다시 심각한 기색이 되었다. 오늘 밤은 오지 마라. 난 내 곁을 떠나지 않을걸? 난 아픈 것 같이 보일 거야. 좀 죽은 것처럼 보일 거야. 그러게 마련이거든. 그런 걸 보러 오지 마. 그럴 필요 없어. 난 내 곁을 떠나지 않을 테야. 그러나 그는 근심스러운 빛이었다. 내가 이런 말 하는 건 뱀 때문이야. 뱀이 아저씨를 물면 안 되거든. 뱀은 사나워. 괜히 장난삼아 물기도 하거든. 난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는 안심하는 듯 했다. 두 번째 물때는 독이 없다는 게 사실이야? 그날 밤 나는 그가 길을 떠나는 걸 보지 못했다. 그는 소리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뒤쫓아가서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잰 걸음으로 주저없이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그저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아, 아저씨 왔어? 그리고는 내 손을 잡았다. 그러나 그는 다시 걱정을 했다. 아저씨가 온 건 잘못이야. 마음 아파할 텐데. 내가 죽은 듯이 보일 테니까. 정말로 죽는 건 아닌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금 풀이 죽어 있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그는 다시 기운을 내려 애쓰고 있었다. 참 좋겠지. 나도 별들을 바라볼 거야. 별들이란 별들은 모두 녹슨 도르래가 있는 우물로 보이게 될 테니까. 별들이 모두 내게 마실 물을 부어줄 거야.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참 재미있겠지? 아저씨는 5억 개의 작은 방울들을 가지게 되고 난 5억 개의 샘물을 가지게 될 테니.
그리고는 그도 역시 아무 말이 없었다. 그는 울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저기야, 나 혼자 한 발짝 걸어가게 내버려둬줘. 그러더니 그는 그 자리에 앉았다. 무서웠기 때문이었다. 그가 다시 말했다. 아저씨, 내 꽃말인데 나는 그 꽃에 책임이 있어. 더구나 그 꽃은 몹시 연약하거든. 몹시도 순진하고 별것도 아닌 4개의 가시를 가지고 외부 세계에 대해 자기 몸을 방어하려고 하고. 나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앉았다. 그가 말했다. 자, 이제 다 끝났어. 그는 또 조금 망설이더니 다시 일어섰다. 한 발자국을 내디뎠다. 나는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그의 발목에서 노란 한 줄기 빛이 반짝했을 뿐이었다. 그는 한순간 그대로 서 있었다. 그는 소리치지 않았다. 나무가 쓰러지듯 그는 천천히 쓰러졌다. 모래 때문에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27장. 그러니까 그게 벌써 6해 전의 일이었다. 이 이야기를 나는 여태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었다. 나와 다시 만난 친구들은 내가 살아 돌아온 걸 매우 기뻐했다. 나는 슬펐지만 피곤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라고 그들에게 말했다. 이제는 내 슬픔도 조금 가셨다. 다시 말해 완전히 싹 가셔버린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하지만 나는 그가 그의 별로 돌아갔다는 걸 알고 있다. 다음날 해가 떴을 때 그의 몸을 다시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다. 그의 몸은 그리 무겁지 않았다. 그래서 밤이면 나는 별들에게 귀 기울이기를 좋아한다. 그것들은 흡사 5개의 작은 방울들 같다. 그런데 이상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어린 왕자에게 그려준 굴레에 가죽끈을 붙이는 걸 내가 잊어버린 것이다. 그걸 양에게 잡아맬 도리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괄호 열고 그의 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양이 꽃을 먹을까? 괄호 닫고 하고 궁금해하곤 한다. 어느 때는 괄호 열고 천만에 먹지 않았겠지. 어린 왕자는 그 꽃을 밤새도록 유리덮개로 잘 덮어놓겠지. 양을 잘 지킬 테고. 괄호 닫고 라고 생각해본다. 그러면 나는 행복해진다. 그러면 무별들이 모두 부드럽게 웃는다. 어느 때는 괄호 열고 한두 번 방심할 수도 있지. 그러면 끝장인데 어느 날 밤 그가 유리덮개를 잊어버리거나 양이 밤중에 소리 없이 밖으로 나왔을지도 몰라. 괄호 닫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면 작은 방울들은 모두 눈물방울로 변한다. 그것은 정말 커다란 수수께끼다. 어린 왕자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는 나에게도 그렇듯이 이 세상 어딘가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 마리 양이 한 송이 장미꽃을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천지가 온통 뒤바뀌게 될 것이다. 하늘을 바라보라. 생각해보라. 양이 그 꽃을 먹었을까? 먹지 않았을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 모든 게 변함을 여러분은 알게 되리라. 그런데 그것이 그다지도 중요하다는 걸 어른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산책을 하면서 어떤 문장이 마음을 두드렸나요? 그 문장을 되뇌어 보세요. 그리고 왜 그 문장이 내 마음을 두드렸는지 잠시 생각해 보시면서 내면의 나에게 조금 더 다가가세요. 오늘의 산책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행운과 긍정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하길 행복 충전!